마켓 무버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 11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하게 치솟았는데 이제는 1,400원대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1,400원 선 위에서 장기간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원화의 디스카운트, 여기에 외국인의 셀 코리아까지 지속되면서 우려감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외환 당국이 얼마나 속도 조절에 나서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초중반에 환율 스파이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분간은 1,450원까지 방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NH증권 역시 1,45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1,450원을 넘어서는 것은 오버슈팅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전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단은 1,450원 선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당국의 개입과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1,400원 부근에서 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 의지도 강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데다가 현재의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에서도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재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1,450원대에서 후반까지는 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외신과 글로벌 IB에서도 우리나라 환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통화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노무라 증권은 내년 5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외환 보유고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가 거시건재의 펀더멘털이 약화하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이러한 뉴스가 나온 이후로 1,430원 선으로 급등하면서 개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이렇게 유례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걱정이 빨리 무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테고 시장 그 자체에 대한 또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바로 이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서 신민영 앵커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수출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수출주 봐야 할지, 만약에 봐야 한다면 어떠한 기업을 토픽으로 꼽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봐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좀 중립적이었는데 원픽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뭐 하이닉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하이닉스. 한국에서 수출 제일 잘하는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1등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에서 수출주 봐야 할지, 만약에 본다면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이 의류 OEM, ODM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TP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P, 지난주에도 봤던 TP.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매일 빠지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선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하이닉스 네. 특히 사고 싶었던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엮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흔히 배우는 게 고환율 시대에서는 뭐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고환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출하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자재들을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환율에 딱히 수혜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환율에서 우리 나라들의 수출 기업들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엔저 때문이에요. 왜 엔저 때문이냐면 이제 우리가 수출 경합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도가 일본과 얼마다, 미국과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겹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환율에 대한 영향을 예전만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이닉스를 고른 이유는 사실 22년도에도 사실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넘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흔히 말하는 환차익을 굉장히 많이 거뒀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1조 원 넘게 환차익을 거뒀고 하이닉스도 몇천억의 환차익을 거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의 30조에 가까울 정도로 외화 부채가 있는데 외화 자산도 그거보다 좀 못 미쳐서 외화 자산이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재경부에서 담당하는 게 뭐냐면 이 너무 매출이 많고 환율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 해지를 많이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받을 돈이 있으면, 한마디로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것만큼 그 나라 원화로 부채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 환율이 올라가도 사실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좀 약간 뭐 똔똔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큰 영향이 없고, 정리를 하면 사실 수출에서 고환율이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반도체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하이닉스를 좀 약간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현대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반도체 기업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수 많이 빠졌을 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수출주가 SK 하이닉스다라는 의견을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TP, 요거는 어느 정도로 또 수익에 영향을 미칠까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재작년부터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TP 또한 이미 이제 재작년부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684억 원, 그리고 2023년에 406억 원, 현재 3분기 누적으로 대략 한 497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4분기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만 달성을 해준다면 올해는 한 700억까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배자본 총액가 2,347억인데 시가총액이 6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의 주가는 최바닥이다 보니 시장이 이제 서서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빠르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의류의 이제 OEM, ODM, 즉 한마디로 생산을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직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호실적을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그러한 실적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OEM, ODM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연말 시즌이니까 그쵸, 예. 소비를 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시즌도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좀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정치 테마가 엮이지 않으면 쉽사리 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오늘 한동훈 테마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또 며칠 안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P도 그 정치 테마에 엮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좀 잘 해놓는다면 이 환율의 수혜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정치 테마까지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사실 비상계엄령 그 사태가 있었을 때보다도 지수가 오늘 더 빠집니다. 2에서 거의 5%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또 뭐 물론 불안하고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 봤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인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때 저점인 이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좋고요.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담는 이유가 있겠죠.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또 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정치 테마도 엮여 있고 실적도 역시나 좋은 TP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두 종목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